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실장입니다. 폐암이 걸린 거예요, 2년 전에. 투입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 올리는 것 갖고 생활을 하는데 전세금이 안 올라가면은 저희는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안 그래도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 바로 김상조 전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요. 바로 이틀 전에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14%나 올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면서 남긴 말 다시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 해명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장 소장님, 근데 이 해명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인데 어떤 거짓말이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본인은 기본적으로 청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현재 사는 곳은 금호동 아파트예요. 네. 근데 금호동 아파트에 사는데 집주인이 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청담동에 본인이 세 주고 있는 곳에 1억 2천만 원의 세를 네. 어쩔 수 없이 전월세 올렸다. 상환 5% 인상 억제 발표가 나기 이틀 전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돈이 없어서. 나 금호동 아파트 전세자금 올려줘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올려받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본인의 예금 계좌에 14억 7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목돈이 필요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좀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정책실장으로서 전월세 상한 5% 억제 네. 방침 네. 이거를 발표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발표하기 이틀 전에 네. 이거를 올려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네. 자신의 사적 이득을 취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과 내부 정보 이용 이 네.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논란이요. 사실 만약에 요즘 시기가 아니었다면 또는 이 논란이 아니었다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물러나야 될 큰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불호도 갈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고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청와대 최소한 참모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의무나 도덕성이 책임이 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국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드러났으면 아마 언론이 당연히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임대차 3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안 되겠는데 작년 7월 31일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네.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부동산 논란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과거의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희가 몇 개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묻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손 변호사님, 사실 이 김상조 전 실장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글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더불어서 거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동산 논란으로 물러나게 되면 글쎄요, 지금 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자꾸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솔선수범하지 않았느냐, 정책 결정권자로서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느냐라는 도덕적 지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퇴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시세대로 받게 되고 또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크다라고 비난할 성질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거니까 이 투기 세력과 또 이런 솔선수범을 하지 않은 문제는 또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인데, 작년 이맘때쯤 그리고 작년 7월, 8월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요, 전월세를 상당한 폭으로 높게 올려받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착한 임대, 착한 임대인 이런 식으로 강요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좀 낮게 받으셔라.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본인들은 뒤에서 자기 것들은 상당히 올려서 받고 이게 위선이죠. 거짓말한 겁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위선적인 행동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 섞어서 얘기하셨는데요. 코로나19 때 일반적인 우리 이제 식당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건물에 관한 부분에서 착한 임대인 제도의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요. 임대차 3법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주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임대차 3법을 얘기했던 거지, 임대차 3법이 일반적인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세값을 그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그 이전에 올렸다, 이게 섞어서 얘기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임대차 3법은 착한 임대인이고 뭐 나쁜 임대인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정신도 그렇고요.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하고 같이 결을 맞춰가지고 뒤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